조이의 북카페. 자존감 수업을 읽고 도움을 받았다는 독자도 많았지만 노력을 했는데도 좀처럼 자존감이 오르지 않더라며 하소연한 사람도 있었다. 이 정도면 저는 구제불능인가요? 라고 쓴 자조 섞인 이메일 한 통을 뽑아 책상 앞에 붙여두고는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보낸 지난 4년 동안 나는 작은 결론 하나를 얻었다. 낮은 자존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제대로 된 사랑과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적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조이북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윤홍규님의 사랑 수업의 2번째 시간입니다. 헤어짐은 누구나 힘들고 이별을 잘해야 사랑도 잘한다는 이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짐은 누구나 힘들다. 이별과 관련된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별은 누구나에게 힘들다이다. 다들 힘들어하니 엄살 떨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힘든 일이므로 자책하지 말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 자신의 성격 탓을 한다. 남들은 이별하고 나서도 쿨하던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너무 유약한가요? 구질구질하게 이별의 아픔에서 여태껏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전 집착이 심한가 봐요.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지질 않는데 어쩌죠?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이별한 사람 중 다수는 이렇듯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못 받고 책망한다. 그깟 역경증 훌훌 털고 일어나 씩씩하게 다음을 모색하라는 충고. 마음이 과하게 아픈 건 모종의 심리적 문제 때문이라는 단정.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문제로 보고 무조건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조언 등에서 영향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가까웠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과 멀어질 때 힘들어하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일까? 그건 성정이 약한 것도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나도 그랬다. 잠깐 인연을 나눴던 사람이든 오래 만났던 사람이든 헤어짐은 언제나 괴로웠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무슨 상처를 줬지? 하고 되짚어볼 때가 있는데 헤어질 때 한 실수들이 많다. 내 괴로움에 매몰되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다. 요즘은 상대의 잠수 이별이나 환승 이별 때문에 트라우마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만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상대를 좋아했던 자신의 안목과 믿었던 마음에 금이 가며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자신도 똑같은 이별 방식을 상대에게 행하는 일이 생긴다. 이별했던 두려움이 너무 크게 자리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별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엉뚱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다 보니 도처에 이별 증후군이 범람한다. 이 사회가 안정된 애착을 갖추려면 이별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한다. 상처를 덜 아프게 하는 습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원래 아프지만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습관이 있다. 이것만 잘 알고 다루어도 이별은 한결 견딜만하다. 첫 번째는 확대다. 말 그대로 이별의 고통을 실제보다 더 큰 사건으로 키우는 심리다. 누구나 하는 이별을 한 번 했을 뿐인데 앞으로 계속 이러겠지. 누굴 만나든 비슷하겠지. 세상 어디에도 나를 받아줄 곳은 없겠지. 같은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습관이다. 말하자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인데 원래 확대는 앞으로 또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의 알람 스위치를 켜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알람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 방패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걱정만 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시끄러운 사이렌만 울려대는 것과 같다. 일단 알람을 꺼야 한다. 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얼른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지금 내가 문제를 확대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라고 입 밖으로 중얼거리며 눈앞의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좋고, 혼자 있는 밤이라면 생각을 멈추고 잠을 청하든지 친구에게 전화라도 해서 자기 상태를 객관화하도록 한다. 혼자만의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다른 자극을 만들어야 한다. 미련에서 벗어나 받아들이기. 미련은 숨어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별의 아픔을 성장의 자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일단 미련을 걷어내야 한다. 미련이라는 감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거의 없다.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살려면 현재에 집중하기가 필수인데 미련은 이를 정면에서 방해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오래 얽매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련이 쓸모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련을 붙들고 산다. 과거의 어떤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년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미련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 이유는 미련이 워낙 우리 마음속에 잘 숨기 때문이다. 얼마나 잘 숨는지 힘들어하는 당사자도 힘든 이유가 자신이 잡고 있는 미련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를테면 이별 후 미련이 남아서 괴로워요 라고 상담을 청하는 사람은 잘 없다. 미련은 주로 모르겠다 뒤에 숨는다.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등이 있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방법을 몰라 괴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미련이다. 미련은 또 욕심 뒤에 숨는다. 예컨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저 먼 발치에서
잠깐이라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을 주로 한다. 사랑이 너무 깊어서 되돌리길 바라고 그 욕심을 놓지 못해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모두가 이미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련일 뿐이다. 미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질문. 그래서 이별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미련을 버리세요 라고 충고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미련이에요? 이건 순애보예요 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설득할 방법도 없다. 옆에서 보기엔 과거에 매인 궁상이고 심파일 뿐이라도 본인은 숭고한 망부석에 빙의되어 있다.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그만큼 자기 인식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스스로 미련을 알아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길 권한다. 보통 미련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크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미련임을 자각하게만 해줘도 대개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러기 위한 질문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게 가능할까? 이다.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이성 중추의 스위치를 끈 채 본능 중추만 가동한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무턱대고 행동부터 하게 된다. 산길에서 큰 산짐승을 만나면 침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명부터 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게 중요한 일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다. 이 질문은 본인이 잡고 있는 게 무의미한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가령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먼 발치에서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한가? 뭐가 달라지나? 라고 묻자. 분하고 억울해서 따져보고 싶다면 헤어진 마당에 이유를 따져 알아내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묻자. 자꾸만 그 사람의 SNS를 훔쳐보고 싶다면 헤어진 사람의 SNS에 뭐가 올라오든 어떤 댓글이 달리든 그게 나한테 중요한가? 라고 질문하자. 이들 질문에는 대개 별 의미 없다 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런 것이 미련이다. 중요해서 간절히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해서 엉뚱한데 집중했던 것이다. 받아들임은 정서적 안정을 준다. 특히 절대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가 거절을 표했을 때다. 이때는 두말할 것 없이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을 돌릴 방법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끝까지 설득해보고 이별 사유를 충분히 듣고 되돌릴 가능성을 짚어보고 나서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의 거절은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이별하자고 하면 이별해야 한다. 미련은 혼자만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헤어지자는 말을 이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척 크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받아들임의 5단계. 미련을 버리는 것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비슷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 버리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끼고 받아들이자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받아들임의 과정으로 미련 버리기를 설명하려 한다.
받아들임, 즉 이별을 수용하는 과정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한 죽음 수용 단계와 같이 5단계를 거친다. 이별이 아니라고 저항하는 부정 단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며 화를 내는 분노 단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협상 단계,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이 찾아오는 우울 단계.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에 다다른다. 많은 사람들이 2번째 단계인 분노와 4번째 우울 단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전 단계로 역행하곤 한다. 그래서 이별할 때는 이런 감정을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생각에 우리 사회는 아직 받아들임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어려서부터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는 절대 가치를 주입받았고 불굴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받아들임이 쉬워지는 감탄법. 불필요한 미련을 거두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내가 어쨌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처럼 과거를 파고들다 보면 분노나 원망이 올라오고 후회가 남지 않을까?처럼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기 쉽다. 반면에 감탄은 단박에 초점을 맞추는 힘이 있다. 그러니 뭐뭐로구나로 끝나는 감탄형 문장을 쓰길 권한다. 예컨대 그 사람이 헤어지길 원하는 거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허망하게 헤어질 수도 있구나. 다시는 볼 수 없는 거구나. 헤어지자는 그 말이 진심이었구나. 로 감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단박에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감탄은 꽤 힘이 세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어주고 감정에 공감하는 효과가 있다. 누군가 옆에서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큰 힘이 된다. 미련을 버리는 연습. 1번째, 자신의 뇌에 이별한 사실을 알려주기.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도 반복 학습이 필요하듯 우리의 뇌에 연애 중에서 솔로로 정보를 바꿔 입력하기 위해서도 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줘야 한다. 틈틈이 내가 이별했구나. 이게 헤어진 거구나. 라고 중얼거리자. 그러면 우리의 뇌와 신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것이다. 2번째,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네? 라고 생각하기. 이별한 지 하루가 지났으면 벌써 하루가 지났네? 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됐으면 헤어진 지 일주일이나 지났네? 라고 생각하자. 미련을 버리는 과정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런데 같은 사실도 방금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헤어진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처럼 가까운 일로 기억하면 마음만 괴롭다. 되도록 오래된 일로 전환해서 기억의 창고에 쌓아두자. 이야, 하루만 못 봐도 죽을 것 같더니 벌써 열흘이나 끄떡없이 잘 살았네. 라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다. 3번째, 되도록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헤어진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 좋았다면 한때 내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 참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 정도로 생각하자. 원래 선물이란 게 받을 때 잠깐 좋고 곧
무덤덤해지지 않던가.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행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물이 아닌 건 아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건 분명 큰 축복이다. 그 시간을 고마워하는 마음은 정신 건강에도 좋다. 반대로 헤어진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면 헤어져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일찍 알아보지 못했지? 아, 시간 아까워 라고 생각하면 얼굴만 찌그러지고 주름만 든다. 후회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면역력도 떨어뜨린다. 이미 헤어진 사람이고 다시 볼 일 없으니 다행이다라고 여기자. 좋았으면 좋은 추억이니 다행이고 나빴으면 헤어졌으니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편이 마음을 홀가분하게 만들고 미련에서 빠져나올 에너지를 만든다. 네 번째, 집중하기 좋은 활동하기. 연애하느라 미뤄뒀던 취미가 있으면 다시 해보고, 배워보고 싶었던 게 있으면 새로 배워보자. 이별한 후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해한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롭고 의욕만 떨어진다. 큰 기대가 없는 행위라도 최대한 변화를 주고 이것저것 시도해보자. 책을 읽는다면 딱딱하고 어려운 책보다는 쉽게 넘어가는 소설이나 만화, 재미있어서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시리즈를 읽는 것을 추천한다. 시간도 술술 흐르고 울거나 웃으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이 좋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는 감성이 충만한 시기인 만큼 미뤄뒀던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혼자 멍 때리기보다는 내 일상에 배경음악을 깐다는 생각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밖을 산책하거나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것도 아주 좋다.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